저는 복소수와 2차 방정식 할 건데 교과서상의 양으로는 다항식 부분보다 훨씬 양이 많아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양이 많진 않으니까 우선은 좀 핵심 위주로 갑시다. 그 카메라 안 켠 친구들 빨리 다 켜세요. 김하진, 김민주, 김지영. 그 친구들 이거 탈 좀 공개 제대로 해주세요. 이거 아니 이렇게 보면 내가 뭘 보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시 민주는 뒤로 그렇게 가다 수업 들을 때 앞으로 올 거잖아. 그러니까 카메라 약간 위로 들어주세요. 지금보다 민주. 하진이 빨리 카메라 켜주고. 자, 우선은 복소수의 뜻과 연산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걸 시작을 하려면 허수 단위가 뭔지부터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수 단위가 뭔지부터 봅시다. 허수 단위라 함은 우리가 허수 단위를 i라고 쓸 거야. i고 이거는 뭐 상상의, 가상의라는 뜻이고요. 얘는 어떤 수로 말하면 어떤 수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가상의 수를 허수 단위 i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허수 단위 i다 라고 하시고 i 제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나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i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허수들을 포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라는 의미로 허수 단위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리고 허수 단위를 포함하는 수들을 허수들이야라고 불러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2i 마이너스 i 3 더하기 2i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다 허수다라고 적어줄 거예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허수 단위 i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단계에서는 문자처럼 취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리들을 개수처럼 봐주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가장 기본적인 허수 단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허수 단위가 갖는 주기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허수 단위의 주기성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어떤 허수 단위 i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i에다가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쵸? 만약 이게 허수 단위의 정의였잖아요. 그 다음 한 번 더 i를 곱하면 i 세제곱은 i 제곱 곱하기 i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i가 될 거야. 그쵸? 그 다음 허수 단위 i의 4제곱은 i 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돼요. 여기다 한 번 더 i를 곱하면 i 5제곱은 i와 같아지겠죠. i 6제곱은 i 6제곱과 같아질 거고 i 7제곱은 i 3제곱과 같아질 거고 i 8제곱은 i 4제곱 즉 1과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쭉 나열을 해보시면 얘를 쭉 나열해보시면 순서가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 4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같은 숫자 또는 같은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이 변화할 때마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걸 얘를 주기라고 할 거고 즉 4가 주기가 될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수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 i의 n 플러스 4제곱은 무조건 i의 n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4로 나눈 나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허수라는 걸 배웠으니까 얘는 그러면 수의 체계에 어디에 포함되는데?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먼저 배웠던 수의 체계는 자연수가 있었죠? 자연수가 있었고, 자연수를 포함하는 체계로 그 다음으로 배운 게 이쪽으로 보자. 정수가 됩니다. 그쵸? 자, 정수는 자연수 말고 영분은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 정수보다 조금 더 큰 거는 유리수라고 했고, 두 서로소인 정수 AB에 대하여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유리수보다 큰 수의 체계를 실수다라고 했었고, 실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것들은 무리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실수보다 더 큰 최종 단계입니다. 수의 체계 하나를 배울 건데 이게 바로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 안쪽에 있는 실수는 특징이 뭐냐면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져요. 그렇죠? 허수는 제곱하면 0보다 작아진다가 아니고, 정확히 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되거나 부호가 없습니다. 그렇지? 자, 이게 왜냐면 이 허수의 어떤 특징 때문인데, 제일 중요한 허수의 특징은 계속 비교가 안 됩니다. 제일 큰 거예요. 자, 허수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계속 비교를 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i가 양수다 이런 표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i가 i보다 크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전부 틀린 말입니다. 허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고, 두 허수 중에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도 알 수 없어요. 됐죠? 왜냐면 이거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i가 양수면 i 제곱은 i 곱하기 i인데,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여야 되는데 사실 마이너스 1이죠. 모수. i가 음수였어. 그럼 i 제곱은 i 곱하기 i인데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여전히 양수죠. 근데 마이너스 1이니까 모수. i가 만약에 0이었다면 i 제곱은 0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잖아. 사실 모수. 어느 것도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는 0보다 크다 작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은지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크다 작다의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좌표 평면에 허수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학 상급 부분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여기까지 허수 체계, 복소수 체계에 대한 겁니다. 라고 정리하세요. 배윤수 학생 카메라 각 좀 잡아주세요. 민주도 좀 위로 더 들어야 될 것 같고, 민주는 얼굴이 나오게.
마찬가지. 유도하도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고. 카메라를 좀 이렇게 내려주세요. 하진이 빨리 카메라 준비해주고. 왜 안 켜지는 거야 지금? 있는데 카메라? 자, 다음 볼까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 체계로 확장을 하시면 우리는 복소수 G를 보통 이제 복소수 G라고 쓸 거예요. 복소수 G는 A 더하기 B 곱하기 I 꼴로 쓸 거예요. 그리고 A, B는 실수다라고 합시다. A랑 B는 실수예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어떤 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 복소수 G가 3 빼기 루트 2 I였다고 합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복소수의 표현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A를 내가 뭐라고 불러줄 거고 실수 부분이다라고 읽어줄 거고요. B는 뭐가 돼? 허수 부분이다 이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A가 0인 경우 B가 0인 경우는 특수하게 얘기를 해줄 건데 A가 0인 경우 즉 예를 들면 C는 뭐 2i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일 있잖아. 그쵸? 얘들은 실수 부분 없이 허수만 있다 라는 뜻에서 이거는 뭐라고 해줄 거냐면 순허수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 다음 B가 없으면 Z는 예를 들어서 1 루트 3 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얘들은 당연히 뭐가 될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실수라고 불러줄 거예요. 됐죠? 순허수, 실수 순허수, 실수 둘 다 있으면 그냥 허수예요. 그랬을 때 자, 두 복소수가 서로 같았다라고 하시면 뭐랑 똑같냐면 두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서로 각각 같다. 즉 다시 표현하면 아까 내가 허수단위 i를 문자처럼 식으로 했다 했죠? 이게 i에 대한 방정식꼴이 나타나주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 더하기 a i가 b 더하기 루트 2 i였다 라고 하시면 무슨 말이냐면 3과 b가 같고 a와 루트 2가 같을 거야. 그쵸? 이렇게 보시면 i에 대한 1차항 개수가 서로 같고 상수항이 서로 같도록 마치 뭐인 것처럼 풀어준 거야? 뭐인 것처럼? 항등식처럼 풀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i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하나 예를 듭니다. 자,
다음에 나온 내용은 켤레 복소수와 복소수의 사칙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복소수의 사칙연산을 보죠. 자, 사칙연산 복소수는 아무 내용이 필요 없어요. 뭐냐면 i를 문자 취급하시고 다항식 연산을 해줍니다. 뭐라고? i를 문자로 취급해 주시고 다항식의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i가 있고 3 빼기 i가 있으면 상수함끼리 더해서 실수 부분 얘들 둘이 더해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또 문자처럼 사칙연산 똑같이 해주시면 새로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3 플러스 2i에다가 3 마이너스 i를 곱했다고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2i 제곱 플러스 3i 플러스 9가 되는데 이 i 제곱 자리에 뭐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오십니다. 연산 결과는 어떻게 되더라? 3i 더하기 11이 되더라. 그쵸?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특이한 거는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실수화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3 빼기 i분의 3 더하기 2i라는 게 있으면 분자 분모에다가 마치 무리수를 유리화해 주듯이, 그렇죠? 분모의 무리수를 유리화해 주는 거랑 똑같은 책입니다. 어떻게 한다? 3 마이너스 i의 부호만 바꾼 3 플러스 i를 곱해 줄 겁니다. 어디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그러면 분자가 실수가 되죠? 3의 제곱 빼기 i의 제곱 분의 계산하시면 7, 그쵸? 7 더하기 9i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곱해서 9, 이렇게 곱해서 2i 제곱은 마이너스 2, 그쵸? 이렇게 3i, 이렇게 2i, 6i, 9i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3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3제곱 빼기 1이니까 10분의 7 더하기 9i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를 분모를 실수화해준다. 허수로 나타난 분모를 실수화해준다 라고 표현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다음 내용 봅시다. 켤레복소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켤레복소수를 공부를 하는 최종 목표는 제일 중요한 특성은 제예요. 저 표시해놨죠? 어떻게 하라고? 켤레복소수의 자기 자신과 켤레복소수의 합과 곱은 항상 실수다. 뭐 이거를 체크할 거예요. 합과 곱이 약간 키워드가 되겠네 앞으로. 그치? 합과 곱이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켤레복소수가 뭔지부터 봅시다. 복소수 G가 A 플러스 BI라고 합시다. 이때 켤레복소수란 실수 부분은 똑같고 허수 부분은 부호가 반대인 겁니다. 그렇죠? 실수 부분이 똑같고 허수 부분이 부호가 반대인 것을 서로 켤레복소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G바라고 읽어줄 거고, 예를 들면 3 더하기 i의 켤레복소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줄 겁니다. 3 빼기 i라고 쓰는 거야. 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G가 2 마이너스 루트 2 i 합시다. 그럼 G가는 뭘까요? 2 더하기 루트 i가. 자, 이렇게 부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켤레복소수라 함은 실수 부분은 똑같고 허수 부분은 연결 부호가 반대더라.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생기겠죠. 어떤 켤레복소수에 자기 자신의 또 켤레복소수를 하면 원래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무슨 말이야? A 플러스 BI가 켤레복소수를 한번 취하면
a-pi이다. 그러면 a-pi의 혈내 복소수를 취하면 a 플러스 bi가 되죠. 이걸 통째로 쏙 대입을 시킬 겁니다. 어디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a 플러스 bi의 혈내 복소수의 혈내 복소수,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혈내 복소수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를 배울 거예요. 아이씨. 혈내 복소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두 가지인데 두 개가 한 쌍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 방향이 서로 반대쪽도 성립한 데가 포인트입니다. 잠깐만. 자, 첫 번째 성질부터 봅시다. 1. 혈내 복소수는 합과 곱이 모두 실수다. 매우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임의의 혈내 복소 수치를 a 더하기 b i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수의 혈내 복소수는 a 빼기 bi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의에 의해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모두 실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전개를 해보자. 혈내 복소수와의 합은 이렇게 두 개를 더하겠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더라? 2a니까 실수 곱하기 2 아니 실수죠. 또 g 곱하기 g 바를 구해보시면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입니다. 그쵸?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보자. a 제곱 빼기 b 곱하기 i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러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의 i의 제곱이 되죠. 괄호 왜 쳤니? b 제곱 아니죠. 그러면 i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면서 실수가 될 겁니다. 됐죠? 따라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건 이거야. 혈내 복소수의 곱은 실수일 뿐만 아니라 뭐야? 0 이상인 실수야. 그리고 만약에 어떤 두 혈내 복소수의 곱이 0이 되는 경우였다면 제곱의 합이 0이 된다. a도 0, b도 0. 즉 무슨 말이야? 혈내 복소수가 0이라는 겁니다. 그쵸? 당연히 실수의 혈내 복소수는 자기 자신이겠죠? 왜?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그걸 바꿔줄 수 없으니.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증명 과정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주세요. 하고 얘의 반대 방향 역도 성립하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정리하세요. 활동 앞에 지울게요.
반대 방향도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반대 방향은 무슨 말이냐면 두 켤레 복소수에 두 복소수에 합과 곱이 모두 실수면 이 두 복소수는 서로 켤레 복소수입니다. 이것도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복소수 첫 번째 G를 A 더하기 BI라 합시다. 그 다음 또 다른 복소수 오메가를 C 더하기 DI라 합시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두 개의 합을 구해보자. A 플러스 D 더하기 B 플러스 D죠. I. 근데 얘가 합이 뭐래? 실수래. 그러므로 B 더하기 D는 얼마? 제로다. 됐나요? 그 다음 두 수를 곱해봅시다. A 플러스 BI 더하기 C 플러스 DI가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AC 마이너스 BD. 그렇죠? BD I제곱이니까 I제곱 마이너스로 뺄 거야. 그 다음 괄호 열고 AD 마이너스 BC I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실수라고 지금 정리해 줬으니까 AD 마이너스 BC가 제로다. 두 번째가 되겠죠. 즉,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D가 마이너스 B입니다. 집어넣어야겠지? D가 마이너스 B면 D가 마이너스 B면 D 묶어내고 A 더하기 C가 뭐더라? 이거 마이너스죠? 플러스. 이렇게 해야겠지? 그쵸? 여기다. 결론은 이겁니다. 따라서 B랑 D가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어야 되죠. A는 C죠. 만약 B도 D도 0이었다라 치면은 자 Z는 A 오메가는 C죠. 각각 둘 다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그쵸? 그럼 이건 실수 더하기 실수, 실수 곱하기 실수다 해서 끝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A랑 C가 같았다면 G는 뭐가 되고 A 플러스 BI고 오메가는 뭐가 되고 A 대신에 C, B 대신에 마이너스 D, D 대신에 마이너스 B. 되겠죠?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 자, 그러니 결론은 뭐다? 두 복소수의 합과곱이 모두 실수다 라고 하시면 이건 실수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이 개념은 정확히 바꿔주셔야겠네. 두 허수로 바꿔주세요. 두 허수의 합과곱이 모두 실수이면 두 복소수는 켤레 복소수다. 됐죠? 즉 켤레 복소수의 합과곱이 실수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얘가 실수인 것까지 포함이야. 하지만 두 수의 합과곱이 실수면 켤레 복소수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실수인 경우 제외하고 복수인 경우만 얘기해야 됩니다. 되셨나요? 잘 찍히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하십시오. 켤레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좌표의 연산에 대해서 대표적인 공식들 여러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혈례 복소수는 덧셈에 대해서 따로 빼주셔도 되고요. 뺄셈에 대해서도 따로 빼주셔도 되고, 곱셈에 대해서도 따로 빼주셔도 되고, 나눗셈에 대해서도 따로 빼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a 더하기 bi 복소수의 더하기 c 더하기 di의 혈례 복소수는 a 플러스 c 먼저 덧셈을 먼저 한 거에서 혈례 복소수를 씌워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또 뭐도 성립하냐면 어떤 복소수의 제곱의 혈례 복소수 이렇게 되니까 혈례 복소수 곱하기 혈례 복소수가 됩니다. 혈례 복소수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칙연산 사칙연산의 특성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결정적인 순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두 번 정도 손으로 적어보면서 암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복소수가 실수가 되거나 순허수가 될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는 기본편하고 약간 문제를 뒤틀어 놓은 걸 두 개로 비교를 따로 할 거예요. 네, 잠깐만. 오케이. 자, 복소수. 자, 기본편부터 보자. 기본적으로는 이걸로 설명할 겁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에 대하여 이 두 개에 의한 설명입니다. 만약에 G는 A 플러스 B I였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A가 제로였다면 우리는 얘를 순허수라고 불러주기로 했어. 했던 얘기죠? B가 제로였다면 얘는 뭐가 하기로 했어? 실수라고 하기로 했어. 둘 다 아닌 거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도 존재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를 잡으시는 거야. 복소수 안에는 이렇게 있는 거야. 실수가 있고요. 실수가 아닌 건 허수가 있겠죠. 허수 중에서 어떤 것들을 순허수라고 당연히 순허수가 아닌 허수도 존재하겠죠. 그렇죠? 여긴 당연히 그냥 실수라고 써주시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일단 수를 체계를 나눠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기본적인 내용이고 문제에서 이거를 물어보진 않죠. 문제에서는 약간 말을 비꼬아서 할 거예요. 비꼬아서? 꼬아서. 얘는 복소수 제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복소수인데 제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실수입니다. 두 번째 복소수인데 제곱했더니 0보다 작다. 이건 순허수예요. 봅시다. 복소수 제곱을 했더니 a 플러스 b i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한번 자주 하다 보면 이 꼴을 그냥 하나의 공식처럼 외워두시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차에다가 2배의 a, b, i가 허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실수 부분은 제곱의 차, 합차 공식처럼 생겼죠. 허수 부분은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무조건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래야 0보다 큰지 작은지 말할 수 있어. 맞죠? 괜찮니? 여기 계신 분. 그치?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만 허수 부분이 날아가서 0보다 큰지 작은지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뭐가 0인 경우냐면 b가 0이어야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b가 0이면 이만큼만 남잖아. 그쵸?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실수예요. 오케이? 쌤 편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증명은 원래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흔하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야 2의 전체 제곱이면 2니까 2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얘도 0이 돼서 마이너스 b제곱만 나오셔야겠지. 그쵸? 맞니? 그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 i라는 순허수는 제곱하시면 2의 제곱 i의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음수가 되버리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아까 순허수 얘기할 때 a가 0이다. 이거 순허수죠. a가 없으면. 그치? 근데 뭐가 따라오셔야 돼? b는 절대 0이 아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둘 다 0이면 g가 0이니까 실수잖아. 얘는 0이 돼, 얘는 0이 아니어야 순허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주의하셔서 보세요. 그래서 요약하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떤 복소수인데 제곱을 했더니 0보다 크다. 정리합시다. 써머리. 어떤 복소수 g가 있습니다. 복소수라고 줬으니까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는 거야. 자, 만약에 얘가 실수였다면 g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리고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냐면 0일 때밖에 없어요. 오케이? 왜? g제곱이 0이 되는 경우는 g가 0인 경우밖에 없으니까. 실수는 제곱함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크다라고 생각하고 같아지는 게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라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셔도 좋을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얘기 봅시다.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 순허수였어. 그러면 순허수의 제곱은 반드시 음수여야 돼. 그럼 그런 생각하셔야지. 교과서엔 이거밖에 없거든? 이런 생각하시고 쌤 순허수가 아니면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면요? 그럼 얘는 g제곱은 아까 했던 거 써볼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실수 2ab i인데 순허수가 아닌 허수면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니까 얘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도 허수입니다. 그러니까 0과 비교가 불가능하죠. 반면 얘들 둘은 0과 대소 비교를 했다는 건 여러분들 무슨 의미냐면 제곱했더니 실수였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실수 제곱은 0 이상의 실수. 순허수 제곱은 음의 실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의 제곱은 허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가끔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체크해 둡시다. 그 다음은 이제 음의 제곱근의 처리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봅시다.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성립해요. 앞으로 루트 안에다가 음수를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돼. 그쵸? 하지만 이제는 어떻다? 된다. 왜? 허수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음의 제곱근이라면 이런 거예요. 루트에 마이너스 2. 자, 이런 거 있냐고. 정답은 있다고. 어떻게 빼면 돼? 거듭 제곱근의 연산법칙, 제곱근의 연산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빼시면 이게 i라고 했죠? 자,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됐죠? 즉,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러면 루트 a는 루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루트에 i를 붙여주시면 돼. 이때는 얘가 양수겠지.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확실히 이해해야 뒤에 거 나오는데 애들이 이제 뒤에 걸 외워버리더라고. 뒤에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자, a도 음수, b도 음수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원래는 뭐여야 돼?
루트 AB여야 되잖아. 근데 둘 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 AB가 됩니다.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A는 양수고 B는 음수일 때만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원래는 루트 합쳐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수학 4학 한번 배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어렴풋이 암기는 다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돼? 라고 물으면 또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진다고. 그렇죠? 자, 그때는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 공식보다 앞으로 적어드린 이 내용들이에요. 첫째, 근호 안에 마이너스 1이 두 개 있어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루트의 마이너스 1은 i죠. 그쵸? 그러면 루트의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의 마이너스 1을 하시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1i가 되니까 루트 2 곱하기 i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루트 2잖아. 그쵸? 그러면 근호 바깥으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말은 근호 안에 마이너스인 게 두 개가 있으셔야 i 두 개가 나와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분모의 실수입니다. 이 두 개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즉 밖으로 나오려면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해. 이거 근호 정의잖아. 두 번째 뭐가 있으셔야 돼? 실수화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돼. 이해되세요? 자, 내용 설명하시면 바로 알 것 같아요. 자, A가 음수, B가 음수예요. 그럼 증명을 해봅시다. A가 음수니까 A를 마이너스 알파, B를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시면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입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루트 마이너스 알파, 루트 마이너스 베타죠? 그러면 루트 알파 I, 루트 베타 I니까 루트 알파 베타 I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루트의 알파 베타가 된다. 포인트는 뭐야? 두 개가 있으셔야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근데 예를 들어서 비교서에서 비교사만 한번 넣어볼게.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마이너스 6이 아니고 그러니까 루트 6 i가 되는 거죠. 왜? 여기서 i의 정의를 빼주시면 루트 3 i 곱하기 루트 2가 되니까 루트 6 i지 뭐. i는 문자 취급하면 된다고 했지. 됐니? 하나만 있으면 근호 밖으로 못 나가서 부호를 못 바꾼다는 거야. 괜찮으세요? 근데 분모는 이게 헷갈려. 다들 둘 다 음수일 때인 줄 아는데 둘 다 음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왠지 이해를 시켜볼게요. 자, 이때도 똑같이 B만 음수니까 B를 마이너스 베타라 주면 베타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되죠? 루트 베타 i분의 루트 a가 되니까 이거 i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루트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루트 a 곱하기 i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루트 베타분의 루트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i, 알파가 아니고 a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에 베타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이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되죠. 그치? 자, 이건 숫자로 보여주면 훨씬 명쾌해질 거야. 얘를 봐봐.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2 이거는 마이너스가 안 튀어나온다고. 둘 다 음수면. 왜? 이거는 루트 3i 루트 2i니까 없어지고 끝이지 뭐. 마이너스가 안 튀어나온다니까. 그쵸? 그런데 언제만 분모만 음수여야 루트 2i분의 루트 3이 되면서 i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i가 될 거고 i가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의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여기 조금 나오나? 조금 한 번만 더 쓰면 되니까 위에다가 쓸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과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 들어오고 이대로 들어왔는데 분모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려면 분모만 음수해야 돼. 왜? 그래야 i가 실수화해주는 자리에서 두 번 곱해질 거니까. 둘 다 음수면 약분되어주고 안 일어난다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리가 없어요. 됐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처리 전략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수업 문제 한번 쭉 풀고 돌아와서 할 거야. 그 다음에는 예제가 있어요. 예제가 1, 2, 3, 4 이렇게 있는데 5, 6, 7, 8, 9, 10, 11, 12까지 있네. 그렇죠? 자, 예제 1번부터 12번까지 지금 푸시고 쉬는 시간도 같이 드릴게요. 됐죠? 일단 예제 1번부터 쭉 풀어보세요. 오케이? 네. 잠깐 끊어갑시다.